안녕하세요. 다날 폭풍 내동매매 영상입니다. 카페를 다녀와서 HTS를 키자마자 무엇에 홀린 것 마냥 뇌동매매를 반복했습니다. 뇌동매매를 하면서 나 자신한테 되물었습니다. 왜 뇌동매매 하는 거야? 그런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뇌동매매를 다 끝내고 나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끔 의욕이 없는 날이 찾아오는데 그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의욕 없는 날에는 내동매매를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의욕이 없는데 매매는 많이 합니다. 아마도 매매를 통해 자극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 매매를 잘하는 고수의 매매를 따라하려다가 뇌동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욕이 없다 보니 카페에 가서도 그냥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을 버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고수의 매매 일지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스캘핑하는 고수였습니다. 현재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수의 매매 일지를 보고 자극을 받았고 카페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HTS를 켰는데 그만 폭풍 내동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칙을 어기면서 매매했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 첫 번째는 의욕이 없는 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의욕이 없는 날이라 내동매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각하기만 한다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한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걸 인지하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HTS를 키지 못하게 외출하여 쇼핑을 하던가 카페를 가던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매매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의 매매를 신경 쓰면 나의 매매가 꼬입니다. 남이 여러 종목을 매매한다고 나도 여러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특장점이 있고 각자의 수익 모델이 다른데 남의 매매 중 일부를 따라한다고 수익도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남의 매매는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지속하면 됩니다. 오후 1시 22분에 HTS를 키자마자 단알의 차트와 호가창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일단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한 차트가 눈에 보입니다. 1파, 2파를 그리면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상승한다면 3파동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평소라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승한 종목은 놓아주는 게 원칙이죠. 매매는 1파동과 2파동 안에서만 합니다. 3파동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동매매할 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알이 강하거나 강한 종목에서 매매해야지 매수. 내동매매할 때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화에 가깝죠. 단알의 상승한 차트를 보고 단알이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것이 왜 틀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 종목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차트의 궤적을 통해 알 수 있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면 강한 종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단알은 강한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강한 종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는 강할 것 같은 종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매매란 매수하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게 되는 매매죠. 매수할 당시에는 강한 종목일 것 같다는 예측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수할 당시에는 확률적으로 강하다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1시 22분을 기준으로 단알은 강한 종목이지만 강할 것 같은 종목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강할 것 같은 종목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강한 종목이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는 매수할 수 없죠. 그러므로 1시 22분에 단알 차트를 보면 이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많이 상승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두 번째로 보이는 건 1분 봉상 바로 앞에 양봉 캔들입니다. 2파 이후 지지를 받다가 반등하면서 상승한 양봉 캔들이죠. 거래량을 보면 파란색으로 줄어들다가 양봉 캔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양봉 캔들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 캔들을 만들어냈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3파동을 만들어내려면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많이 늘지 못했습니다. 돌파 실패라는 뜻이죠. 양봉 캔들이 작아서 횡보하는 캔들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를 시도한 캔들입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서 주저앉은 것이죠.
그 결과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바로 앞에 캔들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했고, 그 다음 캔들에서는 음봉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매매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락하는 주가를 받아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뇌동매매하는 시점에는 이런 미세한 디테일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지선에서 눌림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건 뇌동매매할 때 너무 성급하게 매수했기 때문이죠. 매매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매수부터 하고 보니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4만주, 2만주 큰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덩어리 물량이 나오는데 밑에서 매수하려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죠. 덩어리 물량은 한 사람의 물량입니다. 큰 손이 한 번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들고 있던 사람이 주가는 하락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던진 겁니다. 단알의 가격은 만원대니까 4만주면 4억원, 2만주면 2억원입니다. 13,200원에 덩어리 물량이 나오니까 이어서 바로 밑에 호가 13,150원에 덩어리 물량을 던집니다. 13,200원에 걸어 놓아서는 매도 주문을 체결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밑에 호가에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큰 물량이 나오자마자 바로 밑에 또 한 번 큰 물량을 던지는 건 그만큼 급하게 던졌다는 뜻입니다. 덩어리 매도 물량이 급하게 나온 걸 보고 또 누군가 4만주를 던집니다. 큰 손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죠. 큰 손들부터 영리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손들이 던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서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큰 손이 던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지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서 큰 손이 던지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인과관계는 몰라도 상관관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 해당 종목에는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만약 큰 손들이 던지지 않았다면 주가는 굳건히 지켜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큰 손들이 던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그 뒤로 이어서 작은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와중에 눌림 매매를 하기 위해 저는 13,100원에 200주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근거는 앞선 전고점 13,100원입니다. 체결이 되었습니다. 13,100원에 체결되었는데 아래 호가들이 탄탄하죠. 저 물량을 밀어내려면 한 호가에 1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2만주 이상의 큰 물량이 출회됩니다. 안 좋은 징조죠. 특히 1분봉 캔들이 마감되기 바로 직전에 덩어리 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57초니까 3초 전에 나온 물량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윗꼬리 음봉으로 캔들이 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13,100원도 밀려나고 곧장 3만주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계속 호가가 밀리는 모습이죠. 눌리는 게 아니라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100원은 눌림으로 잡기에는 다소 높은 자리였죠. 왜 높았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 큰손 매도세가 나올 때 13,200원에 큰 물량이 출회되었습니다. 이어서 13,150원까지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죠. 그 바로 아래 호가가 13,100원, 제 매수 평단가입니다. 큰 물량이 나온 호가 바로 아래에서 매수했던 것입니다. 큰 물량이 나오면 좀 더 거리를 두고 더 밑에서 타점을 잡아야 했습니다. 바로 밑에서 받으면 결국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밀려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눌림은 최대한 저점에서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단알 눌림 매수는 타점이 다소 높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더 못 버티고 정말 큰 물량의 손절 물량이 나옵니다. 4만주, 7만주가 한 번에 나왔는데 이건 한 사람의 물량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투매가 나올 때가 진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13,000원에 7만주, 4만주 매도가 나오면서 6만주도 걸려있는 걸로 보아 전부 한 사람이 던진 걸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고 있었네요. 그리고 누가 잽싸게 6만 주를 쓸어갑니다. 매매 고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매수 타점이 다소 높은 상태로 물려있는 상태라 매매가 꼬인 상태여서 못 버티고 매도를 준비합니다. 13,000원을 잡아먹었는데 다시 뱉어내는 걸 보고 매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첫 매수 타점이 잘못되면 매매를 그르치게 됩니다.